미용실은 되고 백화점은 안 되고 이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 8월까지는 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궁금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갑자기 눈빛이 좀 초롱초롱해졌는데, 최 교수님. 예. 왜 미용실은 되고 백화점은 안 되고 어떤 차이입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돕기입니다. 결국 이제 그게 원칙이거든요. 아하. 그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10억 이상이면 사실은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규정상. 예.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나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은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잖아요. 그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라도 이게 계약만 맺고 개인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빵집이나 커피숍 같은 데도요. 직접 본사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느 빵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제과점이나 이런 데도 본사에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소상공인이 계약만 맺고 제품만 받아서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미용실 동네 마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 10억 이상이 안 되는데 이런 데 연매출이 10억 이상이 안 되는 데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저도 이제 경기도에 사니까 저는 이미 경기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예. 저희 동네 가게 가면 다 붙여놨어요. 우리 가게는 재난지원금 쓸 수 있습니다라고.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을 많이 모셔오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빵집은 그게 직영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하는 데가 될 수 있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즉 이제 목적 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0억 연매출 10억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붙여져 있으면 만약에 재난지원금 된다 안 된다가 안 붙여져 있으면 직접 물어는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사용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8월 31일까지 만약에 다 못 쓰더라도 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급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돈으로 받을 수 없고요. 바로 그냥 국고나 아니면 지방 세금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8월 31일 전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은 되고 백화점은 안 되고 이해가 그렇습니다. 좀 잘 됐습니다. 정 변호사님 또 하나 이거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구 원수에 대해서 세대주 세대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럼 1인 가구 4명이면 16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4인을 한 가구로 하면 10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 가구로 볼 것이냐, 두 가구나 세 가구로 볼 것이냐. 거기다 액수가 달라지게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액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지금 정부에서 일단 내는 초안은 예. 그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느냐, 또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맞벌이 부부가 노부모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 올라 있더라도 그건 별도로 본다. 그러니까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대학생 아들의 경우에는 한 사람은 부산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다. 그런 경우라도 주민등록은 따로지만 뭐 건강보험도 같이 돼 있을 거고 그거는 한 가구로 본다. 이런 건데 결국 이제 핵심은 이 가구원들의 경제생활을 같이 하면은 한 가구, 그렇죠. 경제생활을 따로 하면 별도의 가구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 과연 경제생활을 같이 하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사상 초유의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도 뭐 조율할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5개를 하나씩 만나볼까요? 기저귀와 분유는 주로 대형마트에서 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못 사다니. 예. 격리 이탈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이런 식이면 교도소 수감자도 줘라. 예. 지성호 당선인에게 지난밤에 어떤 초교안나 구체적인 근거도 못 대면서 왜 이러는지 비판 목소리도 있네요. 예. 북한 소식통 과거에는 현성을 처형당했다고 했는데 죽기는커녕 승승장구. 이번에는 과연 김경희의 처형설도 있긴 있었으니까요. 예. 마지막 볼까요? 안전 외치지만 반복되는 참사들. 슬픈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죠. 오늘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 뭐 2000 참사부터 북한 소식 그리고 재난지원금까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